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로그 파일을 통해서 네. 유권자와 일련 번호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선관위가 이제 사전 투표지 이미지 관련된 영상을 세금 들여서 만드는 거가 있는데 선관위 이미지. 예, 중앙 선관위가 만든 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개표 관리를 위해 일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투표지 분류기 책임 운영 요원들을 대상으로 분류기의 운영 방법과 장애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장치, 운용장치,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으로 기표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류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이미지로 기록 저장되며 개표 후 사후 검증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시다시피 선관위의 주장에 따르면은 투표지 분류기로부터 사전 투표지 플러스 당일 투표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지가 기록이 저장이 되고 개표 후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투표지 분류기 한 대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정도 고속 처리하고 저러려면 한 5천에서 1억 사이 갈 것 같은데? 구매 사양서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싸게 하네. 예. 1,000만 원 받고 저거 공급하나? 계속 이제 공급자로 계속 한 밴다만 할 거기 때문에. 한 밴다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잘 싸다고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하여튼 고사양의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이제 분류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좀 선관위가 말씀하는 대로 개표 후에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표지를 전부 이미지를 사진을 스캔을 하고 있는 거야. 예, 한 장 한 장을. 예, 스캔을 해서 저기다 저장해서 나중에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투표지가 이제 이미지가 여기 QR 딱 박힌 놈이 저장돼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QR에는 일정 구간에 그 저한테 발행이 됐던 그 일련 번호가 들어 있어. 예, 코드 안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그 QR 코드 안에 그 31장인가 뭐 32자죠. 몇 자인데 그 중에 일련 번호가 뭐 7자리인가 6자리. 마지막 7자리가. 그래서 이제 000001부터 해서 쭉 올라가죠. 마지막.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그 일련 번호가 누구한테 발행됐는지 그러니까 업무 영역 데이터에는 없지만 DBMS 로그 데이터를 추출하면 나와.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빅브라더라는 얘기죠, 정부가. 정부가 나의 투표 상황, 투표 성향을 100% 파악할 수 있다. 예. 그 말 그대로 그거는 자기의 투표 성향이 어느 쪽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에 개인 정보죠. 그리고 비밀 투표의 문제고. 자, 말씀하시죠. 계속. 예.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이미지가 저장이 되면 사실은 예를 들어 재검표 같은 이제 소송이 걸리게 되면 사실은 저 이미지만 확인하면은 그 금방 재검표 끝나는 거죠.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 연수구울 재검표에서는 저 이미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이미지가요. 저 중요한 이미지가. 그래서 저희 선관위가 아십니까? 나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분류기 다 거쳤을 거 아니야. 분류기 다 거쳐서 다 있었죠. 당연히 저장이 다 되고 있었죠. 근데 파기됐다. 네, 원본이 없다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다시 전부 투표지 하나하나 다 까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그 이미지를 이미지라고 제출을 했죠. 그래서 6.28 재검표장의 첫 번째로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도 사실은 논쟁이 많았던 게 저 이미지를 없앤 거는 말 그대로 저거는 증거를 없앤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이죠. 네,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그 변호인단에서 변호사 사이에 싸움이 붙었었죠. 그 논쟁이 붙었었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의 판단으로 이제 맡기기로 하고요. 근데 사실은 예. 제 느낌에 맞으면 어느 경우든 상관없어. 이런 예. 경우. 예, 예. 왜 그러냐면 부정선거는 이런 문제예요.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불씨를 살려두면 예, 예. 이게 언젠가 위대한 자유식 민 정치혁명으로 번져. 아, 예. 근데 예. 혁명으로 번질 수 있는 에너지가 다른 데서 다 몰려들기 전에는 예. 이렇게 가도 좋고 저렇게 가도 좋아요. 예, 예. 법 기술적으로는. 예, 예. 불씨가 계속 가면 돼. 예. 아주 꺼트리지만 말을.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건 혁명입니다. 이건. 예. 그렇게 해서 뭐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재검표로 들어갔고 그 재검표에서 배춘일 투표지도 나왔고 아까 봤던 여백이 없는 투표지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불씨가 계속 살아서 계속 퍼져나간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예, 예. 예. 일장기 투표지 그 예, 빨간 맞습니다. 그 예. 천장 나왔다며 예, 도장 예. 찍어서 뭉개버린 거. 투표관리관 도장 뭉개져서 그렇습니다. 빨갛게 된 거. 예. 아유. 본드 투표지가 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에 본드 붙은 거. 예. 그건 여러 장 놨다가 한 장씩 뜯었다는 예. 소리잖아. 예. 근데 이게 롤지에서 쭉 나와서 커팅되는 투표지인데 우리 예. 그러니까 투표지에 본드가 위에 붙었다는 얘기는 뭐랑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택시 타고 나서 영수증 받았는데 택시 영수증 위에 본드 붙었다라는 예. 그 본드 붙을 수가 없잖아요. 주르륵 나와서 예. 혹은 주유소 가서 예,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붙은 투표지를 이제 종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전기 때문에 붙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전기 때문에 본드가 생겼다고. 아니 정전기 때문에 투표지가 붙어 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관위가 이게 또 세금을 들여서 만든 영상에 의하면은 사전 투표지 종이는 특수 용지로서 그 평활도가 높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투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러니까 선관위가 불러다 놓은 선관위 측 증인하고 선관위가 떠드는 소리가 둘이가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증인은 감정 전문가로 초청한 분이 종이 감정을 어느 쪽에 그러니까 검사 쪽에 초청했어요? 아니면 저 변호인 쪽에 우리 저기 대법원 쪽에서 아마 한 걸로. 그러면 선관위 쪽이지 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저기서 틀어지고 저 얘기를 하면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조직부터. 예. 예.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 생성되는 이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가를 또 보면은 이제 좀 전에 보였듯이 이제 이미지가 스캔이 돼서 노트북에 저장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저장된 이미지가 이 4.15 총선 개표 관리 매뉴얼에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미지 파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는 거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서 그냥 알바생이 들고 집에 가면은 이미지 복사해가지고 들고 가도 괜찮네.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투표지 분류기 옆에 보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네. USB 포트에 USB 집어넣어서 복사하면 그냥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 그걸 가져가도 뭐 크게 매뉴얼 위반은 아니네. 그건 뭐 이제 데이터 절도는 예. 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매뉴얼 보기에는 위반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주울 재검표장에서 제가 직접 본 거에 의하면은 USB 꼽아가지고 뭐 몇 분, 10분 정도 복사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그냥 그대로 다 복사가 됩니다. 예. 일단 그 QR 일련 번호하고 이제 기표한 후보 추측하는 인식 기술은 네네. 뭐 이제 너무 잘하시다시피 이제 QR 코드로부터 일련 번호 읽어내는 거는 요즘은 너무 쉬운 기술 아닙니까? 예. 너무 쉬운 기술이고 그다음에 기표한 후보 이렇게 읽어내는 것도 뭐 투표지 분류기가 이미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하고 있듯이 그거는 시간과 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되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예, 저런 경우는 시간 돈을 투자할 일이 아니라 선관위 DB를 해킹해 버리면 되죠. 그렇죠. 예. 선관위 컴퓨터를. 그럼 그 안에 저 QR 코드 다 들어 있고 아니 저희가 저 번호 다 들어 있고 거기서 로그 파일 다 건드려 보고 예. 거기서 누구 찍었는지 다 아니까. 예. 이제 저는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예. 일련 번호 이제 QR 코드로부터 일련 번호를 읽어내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투표지로부터 누구를 찍었는지를 읽어내는 거죠. 예, 요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 기술은 이제 너무 범용적인 기술이 되기 때문에 분류기가 저걸 하고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예. 분류기가 저걸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예.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그리고 저 이미지가 통째로 서버에 들어 있고 선관위 서버에. 그거는 투표지 이미지가. 선관위 서버라기보다는 일단은 투표지
통신장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일단은 투표지 분류기 옆에 있는 노트북까지가 있는 게 공식적인 위치고요. 네. 그거를 복사해서는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아니 그 아까 저 보관한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들 서버에 연동된 아카이브나 예. 그 하드디스크에 넣어놓은 거야. 아 그거는 선관위가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정확하게 예, 모르고. 일단은 혹시 중국으로 갔나 그러면? 확실한 다 모아서 거는 평양 갔나? 확실한 거는 이제 노트북에까지는 있고요. 예. 노트북에서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선관위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물어봐야겠네. 예. 그럼 뭐하러 그걸 USB로 다 복사하고 있어?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장에서 뭐 꼬였을 때. 투표지 분류기는 일단 이번에 쓰고 또 다음번에 써야 되잖아요. 네. 다음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어쨌거나 백업은 어떤 형태든 받아놔야 되거든요. 그 백업을 그러면 그 USB 형태로 선관위에 가면 쫙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럴 거로 예상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매뉴얼에도 어떤 그 관리 지침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예. 그럼 이건 뭐 추정이에요. 선관위가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추정은 저거 다 저기 하드디스크에다 때려 넣어갖고 딱 DB 옆에다 딱 채워놨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만 딱 해킹해서 들어가면 예. 보고야 보고. 예. 근데 선관위 시스템은 최근까지 미국이 인민해방군의 기업이라고 하는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인민해방군의 위대하신 사이버 전사들께서는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으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러다가 또 고발당했고. 이거 추정이니까요. 네, 추정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QR코드로부터 일련 번호를 읽어내고 누구를 찍었는지를 이제 알고 싶으면 그거는 조금만 시간과 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DB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로그 파일이 있을 것. 예, 1차적으로 이제 로그 파일은 이제 제껴놓고 이제 일련 번호하고 누구를 찍었는지를 DB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DB화할 수 있죠. 바로. 예. 이미 그 DB화가 전 단계까지 가 있는 거지 분류기에서. 예. 그렇게 해서 두 개 정보를 조합을 하면은 아까 이제 로그 파일로부터 성춘향이라는 분에 부여된 일련 번호가 2631번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지 이미지로부터 2631번이 민경유라 후보를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 개 2631번 기준으로 연결만 하면은 성춘향이 민경욱 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예. 말 그대로 저희가 좀 웃으면서 해서 그런지 으스스한 1984. 저도 사전 투표 몇 번 했습니다. 예. 자,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시연 영상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그거는 별도로 준비된 거를 밑에 링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보시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연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연 환경은 성관의 통합 연구부 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용 업무 로직 또한 통합 명부 시스템과 같은 로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화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화면은 제 나름대로 테이블로부터 유출을 해서 화면 설계를 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리하는 로직은 동일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별도로 링크 드린 것으로부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제 5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 의해서 로그 파일로부터 유권자 정보와 일련 번호가 이제 연결이 가능했고, 그다음 이제 투표지 이미지로부터 그 일련 번호와 누구를 찍었는지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을 하면은 말 그대로 성춘향이라는 선거인이 관외사전 투표로 민경 후보에 기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드리면 로그 파일에서 일련 번호와 사람을 연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투표지 이미지에서 일련 번호와 민경욱 투표했다라는 걸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성춘향이라는 사람이 민경욱 투표했다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춘향을 체포해라. 노동수용소에 좀 보내야겠네. 어떻게 민경욱 같은 그런 극우 또라이한테 투표를 던져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QR 코드 안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읽어보면은 선거구 관련된 정보하고 일련 번호만 있지 그 안에 선거인 관련된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일련 번호가 로그에서 개인 예. 정보랑 연결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 지금 이제 문제 그렇죠. 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렇죠. 예.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다 이거죠.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 예, 이제 25일 날 이제 발표. 주장되기 시작한지. 예.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또 다음 주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라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로그 파일과 이미지 파일이 그냥 파일 단위로 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일 단위. 그냥 서버에만 존재하고 서버에만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그 서버를 벗어나게 되면은 안 되지만 이거는 그냥 파일 단위로 이쪽 서버에서 저쪽 서버로 복사. 저기 뭐 오라클 로그 파일을 읽을 때 특별한 툴이 좀 필요해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예. 아, 그 로그 파일 추출기. 예, 추출기를. 근데 그건 얼마씩이나요? 하나. 아니요, PC에 그거는 까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오라클 DB 안 쓰는 사람이 추출기만 쓸 수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오라클 DB 제일 싸구려 하나 사갖고. 아니요,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실제 상업용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복사해서 상업용으로 쓰지 않는 이상 그냥 오라클 DBM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놓고. 깔아놓고 쓰고 지우면 되거든요. 아 그러네. 예. 테스트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파일들이 이제 파일 단위로 복사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3천만 명. 예. 본투표에는 저게 없죠. 본투표지에는 당일 투표지에는 그런 일련 번호 파트가 없어요. 몸통 왜 안 남아요. 예. 그 잘라낸 절취부에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일 투표지는 예. 비밀이 보장되는데 사전 투표지는 예. 일련 번호가 몸통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그 일련 번호가 누구한테 부여됐는지를 업무 영역 데이터에는 없지만 로그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로그를 추출해서 그걸 매칭한 다음에 예. 만약에 또한 그 투표지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예. 그럼 두 개 매칭하면은 예. 성춘향은 민경욱반에 예. 이렇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예. 그 성향을 예. 빅브라더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예. 의지만 있으면 알 수 있다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오늘 좀 씁쓸하죠. 예, 씁쓸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는 뭐가 위반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 전에 다른 얘기 몇 또 하실 가지만, 거 있으면 예, 하시고. 예. 예. 이제 이런 오늘 이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네. 제 이전에 이미 이제 국제 선거 관련 전문가도 네. 그 논문에 그 투표한 자의 신원은 투표한 자가 체크인, 선거인 인증 이게 일련 번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네. 인증한 순서와 함께 전자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이미 그렇죠. 논문에서 결론을 네. 지었습니다. 네. 즉 선거인 인증 순서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통해서 저도 네. 동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중앙 서버가 이걸 실시간으로 다 관리하는 선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은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예요. 예.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상한 방식으로 그걸 운영을 해서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라고 좀 불러요. 지금 투표 제도를. 근데 예. 조금 전에 보여주신 걸 보면 예. 화면에 보면 전자투표에 있어서는 예. 결국 등장 순서에 의해서 예. 투표자의 등장 순서에 예. 의해서 투표자가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예. 식별할 수 예.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로그 기록 보면 예. 식별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일련 번호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걸 무작위로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좀 나아지죠. 난데 제가 주장한 그런 식으로 예, 한다면. 예. 저는 그런 줄 알았어. 아, 그랬더니 그걸 나 선관위한테 유리하게 시나리오를 짜줬는데 그게 사실과 안 맞다고 제가 재판받고 있는데. 예. 참. 이거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예. 예, 헌법 제67조 1항에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4대 원칙에 예. 4대 원칙 중에서 비밀 선거에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예.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공직선거법 167조의 투표의 비밀 보장에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전산 조직에 관련된 투개표, 네. 투표 사무 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즉 또 비밀 투표에 관련된 어떤 원칙이 절대 훼손되지 않게끔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사전 투표지의 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투표지 분류기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은 비밀 투표의 원칙이 침해된
결국 그렇죠. 이제 몸통부에 투표지에 일련 번호가 찍혀 있는 있으면은 상태로, 이거는 비밀 투표 깨진 거다라고 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질 개연성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예, 말씀드린 그렇죠. 거지. 그리고 이 이제 통합 명부 시스템에 선거인하고 이제 일련 번호 분리를 위해서 어떠한 로직을 복잡하게 꼬아놔도 예. 이 꼬아놓은 로직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깨지는 네, 거예요. 또는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본 경험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거를 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투표지 몸통부에는 일련 번호가 없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걸 없애지 않는 이상은 네. 이거를 피해갈 수가 네,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안동데일리 쪽에서 네, 예. 조충렬 대표. 조승열 기자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시연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구나. 했고 예. 했는데 선관위 답변은 뭐냐면은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정보 보호 보안 관련된 사항으로 시연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밀 투표가 지켜지는지를 너희가 증명해 달라 그랬더니 예. 비밀 투표 원칙을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증명하는 것은 보안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한테 그걸 증명해 줄 수 없다라고 답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시연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고, 아,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질의를 했냐면은 사전투표 선거인과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관련 전문가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실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스 노로 해달라 그러니까 예스 노 답변을 거부했네 선관위가. 네, 거부했고 답변은 똑같이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보안 사항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답변된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뭐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개정안을 다 만들었어요. 저는 그 예. 법제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 국회에 예. 가면 그 예. 아주 엘리트지. 예. 그 3시보다 법제관 시험이 더 어렵다는 거 아니야? 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 아주 훈련된 법제관들이랑 작업을 해서 예.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 좀 시간 나면 나랑 같이 책 한번 씁시다 이거. 얼마든지 예, 정말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울산에서 해서도 하실 수 아니요, 있죠. 저 집이 서울입니다. 아니요. 아, 예. 그러니까 일을 하셔도 하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같이 한번 자. 예. 책 한번 쓰시죠. 예. 그 제가 보기에 한 100페이지 정도 굉장히 쿨하게 그래서 예. 이 개정 저는 이제 사전투표제가 사람들한테 이미 어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예. 없앤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소 사전예약제. 예. 예. 사전예약을 하는 순간 예. 투표를 하러 들어갔을 때 이미 예. 투표인 명부가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소마다 예.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투표가 돼버리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참관과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몇 가지 좀 보완을 했는데 그 보완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신 거랑 같아. 저도 이거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그때 보완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이거죠. 예. 저 파란 게 투표지인데 예. 저기에 왼쪽 아래가 절취부라고요. 예. 그래서 자 내가 민경욱을 찍었는지 내가 김경욱을 찍었는지는 오른쪽 몸통부에 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한테 부여된 일련 번호니 기타 등등을 왼쪽 몸통부에 남기면 될 거. 아니 절취부에 절취부에. 남기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본투표지가 저렇게 돼 있거든. 그렇습니다. 예. 일련 번호는 절취돼서 나가는 일본 말로 하면 노꼬리, 예. 나물 잔자, 잔리. 예. 영어로 하면 저걸 스톱이라 그래요. 예. 그 왜 옛날에 어음이나 저 수표 쓰고 나면 예. 또로록 뜯고 나면 이쪽에 하나 뭐 남잖아. 예. 그게 이제 그 스톱이라고 영어로 하는 저걸 절취부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제 지금 생각에는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라는 현행법의 예. 표현이 있어요. 151조 8항인가 그래.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2020년 2월에 예. 그러니까 4.15 총선 전이에요. 난 문제 예. 있다고 보고 예. 그 국힘의 이채익 의원실을 통해서 예. 질문을 했더니 이 인간들이 답이 어떻게 오냐. 예. 내가 질문이 오지가 뭐냐면 법에 예.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다는 건 첫째. 예. 일련 번호가 적힌 절취부가 존재하고 예. 그 절취부를 떼지 아니하고라는 얘기다. 예.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니들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 그랬더니 그거는요 절취부를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절취부가 없다는 거예요. 절취부가.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제는 절취부가 없거든.
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말 그대로 이거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의도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권자가 성향이 어떤지를 또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데이터를 저는 만들 수 그 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윤 대통령인데 예. 윤 대통령이 취임이 5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예. 사실 선거 준비는 다 끝난 상태야. 예.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지. 제가 취임한 지 며칠 예. 안 돼서 예. 이러한 헌법적 위반 사항을 제가 사실상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예. 앞으로는 막겠고 예.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이러한 보완 조치로 예. 예. 최대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예. 윤석열이 얘기해야지.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지. 저도 상황에 따라서 사전 투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또 털릴까봐 그렇죠. 염려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화면 보시면은 그 저기 절취부 예. 개선된 절취부 그러니까 절취부를 둔다면 거기에 이제 지금 아까 그 QR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 다 두고 예. 왜냐하면 나중에 맞춰봐야 돼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발행지 두고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소가 지금 없잖아. 예. 예. 그 다음에 발행 일시 두고 예. 그러니까 이 절취부가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예.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발행된 투표지로부터 떼낸 거다. 예. 예. 그러려 그러면 아마 시스템 변경이 많이 돼야지. 예. 지금 시점에서 예, 예, 어려운 거죠. 예. 일단 그러니까 저건 법 개정이 돼야 되니까 예, 예. 시스템보다도 예, 법 예. 개정을 하면 아예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예. 예. 그렇게 되면 절취부도 잘 위조를 못 해요. 예. DB랑 맞아야 되는데 예.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위조할 거야?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몸통부엔 뭘 두냐? 저거는 분류기로 뭐 저는 전자개표기를 솔직히 말하면 그 돌려도 된다. 뭐만 잘하면 되냐? 국힘이 행정동별로 선관위원 두게 돼 있거든. 그러면 4,000명 둘 수 있어. 예. 예. 지금 국힘 선관위원들, 행정동 선관위원들이 저런데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이요. 그냥 예우상 그게 중앙공무원 계장급인가 과장급이에요. 월급은 못 받아도 예, 예. 무작위 직급이 높아.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일해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우상 그냥 드리는데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건 좋은데 저 자리는 싸움꾼이 가야 되잖아. 예. 저도 이번 개표 참관 투개표 참관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예, 저게 행정동 선관위원이면요 딱 가서 예. 딱 막으면 막히거든. 예. 참관인들 선관위는 말빨이 안 서도 예. 저 센 자리라고. 그 다음에 기초 선관위원이 250명인가를 220 몇 명을 국힘이 기초고 예. 한 명씩 다 추천할 수 있게 추천해놨는데 그분들도 다 순한 지역 유지. 예.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다 가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220 몇 명의 기초 선관위원이랑 4,000 몇백 명의 행정동 선관위원만 잘 제대로 배치를 해도 예. 분류기와 계수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다 막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눈 부릅뜨고. 저도 좀 이제 전문가입니다. 예, 저도 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상세하게 한번 이제 얘기하시죠. 그 문제. 그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구나. 분류기 거기는 계수기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의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들키겠죠. 듣긴다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톱 걸고 예, 맞습니다. 샘플링 검표하고 스톱 걸고 샘플링 검표하고. 예. 예. 그러셔야 되거든. 예. 근데 그 참관인들한테는 그 권한을 안 주잖아. 이제 참관인들이 이제 다행히 볼 수 있는 건 저도 이제 이번에 예. 했을 때 어디서 봤냐면은 개수 심사기 부분에서 이제 예. 그 투표지를 세지 않습니까? 예, 또르륵 하고 이제 돈 또르륵 세듯이. 보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투표지가 좀 길어서 상무 대선 때는 투표지가 길어서 이게 좀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그 몇 번을 찍었는지를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좀 집중적으로 보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이제 뭐 진짜 정말 많이 사전투표 집중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봤는데 거의 제가 본 그 곳에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홈표가 없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찍었는데 이재명으로 뺀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막을 거 막고 예. 풀 거 풀자라는 예. 입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만 없다고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절취부 두고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저기 그 해야 저렇게 되면 이제 투표지 몸통부에선 이게 백모 박성현이라는 거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식별 번호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저래야 되거든. 저래야 비밀 투표거든.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소 예약제 거는 순간 참관인들이 충분히 감시를 할 수가 있어. 본투표랑 사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일 투표랑.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25일 날 발표를 국회 했을 때 이제 위금숙 소장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기 부방대. 예. 위금숙 소장님 또 사전투표에 관련돼서 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방법들을 많이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상태가 오늘 우리 장영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상태가 저게 맞다면, 즉 다시 말해 로그 파일에서 오라클 DBMS의 로그 파일에서 성춘향 2361번이 연결될 수 있다면 이거는 반헌법 사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심각한 거죠. 비밀 투표 원칙을 깬 반헌법 사범이고 그다음에 절취부를 두게 돼 있는데 안 두어서 고의적으로 한 거고 저한테 절취부를 자기들이 안 둔다라는 걸 뻔뻔하게 대답한 그 서류도 있고 선관위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문제 너희 절취부 왜 안 둬 하니까 2020년 2월이야. 저도 빨랐어 그러니까. 그때 나도 야 절취 몸통부에 어떻게 식별번호를 써? 이거 어떻게든 이거 연결될 텐데. 그런 거예요. 오늘 근데 이제 그거요. 오라클 RDBMS 저기 로그 파일로 연결됩니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동지를 만난지 몰라. 저도 이렇게 턱하니 얘기하는 게 탁 알아들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소주 한잔 합시다. 몸 안 좋으시다는데. 자, 이제 마지막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오늘 백모가 좀 많이 떠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장 선생님 말씀 다 들었죠. 저는 맨날 출연하면 왜 너만 떠드냐 출연자 안 떠드니까 욕만 바가지로 먹어. 자, 내 표는 내가 지킨다. 조전혁 선거 참관인 서울 지역입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세모폴.com 여기서 들어가셔서 온라인에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 일이 좀 작고요. 또 본인도 저기 조금 편안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온라인 능력이 좀 부족하시면 문자로 신청하시는데 이때 반드시 박성현 010-1234-5678 서대문구 홍제 1동 이렇게 이름, 핸드폰 번호, 기초구, 행정동을 적어 보내주세요. 이게 지역별로 저게 신청할 때 행정동별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아시잖아. 저도 3개의 허들을 넘어서 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아니. 투표도 그렇지만 저기 선관위에 참관인 신청할 때 신청 채널이 행정동별로 구별돼요. 그래서 저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전혁 캠프가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따져보면 한 10,000명 정도는 충분히 여기저기 배정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민 10,000명 참가합시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